예, 지금부터 여수둔촌 11구 사건위원회 그 역사 왜곡에 대한 여수항쟁 서울유족회 주최 주관 성토대회를 10번째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10번째 성토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보통 이제 매주 이런 행사를 갖는 게 일반적인 이제 시민단체들에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항쟁 서울유족회에서는 10번째 이렇게 이제 성토대회를 갖고 계십니다. 뭐 전문적으로 집회를 많이 하고 그러셨던 단체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우리가 특별법 제정 투쟁을 국회 앞에서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의 동아일보의 이제 망언에 대한 이제 규탄, KBS에서 또 이제 망언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이제 그런 규탄대, 그런 여러 차례의 투쟁과 규탄대로 해서 우리 이제 여수항쟁 서울유족회 회원분들이 많이 이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접하시고 성숙해지셨다 하더라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번째 이런 성토대회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성토대회를 유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여수항쟁 서울유족회 여러분께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대단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안 하면은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는 집단들에게 준엄한 심판, 준엄한 경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여러 이제 시민단체가 있고 역사단체가 있지만은 사실 광범위한, 이 사람들은 광범위한 역사 왜곡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는 단체가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항쟁 서울유족회가 이 11구 여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역사인식을 찾기 위해서,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2021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현 사회가, 대한민국이 1948년 10월 19일 여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회가 여순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망각하고 자기네들 엇나간 사고방식으로 우리 특별법과 여순의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는 위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 유족회 오늘 10번째 성토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으로 여수항쟁 서울유족회 이자원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번째 진상규명 촉구 및 보고서 작성 기획단 해체 재구성 요구 성토 대회를 갖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님과 김양민 부회장님 두 분이 아침 일찍 첫 차를 KTX를 타시고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전 중에 면담까지 단장하고 하고 이렇게 참가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고 간단한 단장과 면담 결과를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으로 또 시민단체의 발언이라든지 민중가수의 응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윤석열 정권이 국정기조로서 삼고 있는 이승만 정신계승의 마지막, 이승만의 가장 악랄했던 반민족적 행위를 이시해서 반민주적이고 민간인 학살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와서 동족을 가장 많이 학살한 악질 반민족 괴수인 이승만의 마지막 역사를 간단히 여러분과 공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번 주기까지 9번째까지 이승만이 정권을 잡고 난 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한강다리를 자기들만 피신한 후에 파괴를 시킴으로써 수많은 죄 없는 시민들이 학살되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수복 후에는 적성 지역에 동조했다, 협력했다는 명목하에 불법과 무법과 위법에 의한 제주, 대구, 여순에서 행했던 제노사이드 학살을 감행한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산 임시소 부산으로 피난 내려가가지고 낙동강을 두고 치열하게 피아가 전투를 전개하고 있는 그 와중 속에서 이승만의 영구 개인 직관을 획책하고 있는 제1정치파동, 부산정치파동이라 합니다. 학계에서는. 그 다음에 4.4.5.2 헌법 개정 파동,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조봉환 선생 죽상 위대한 민족주의자이고 우리의 좌파운동의 선구자였던 죽산 조봉환 선생을 학살한 사건, 이러한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역사는 현재, 과거의 역사는 오늘을 비추고 있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낱낱이 옳게 인식하는 것이 그모 우리의 투쟁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51년 부산으로 임시수도를 정한, 그래서 마지막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피아가 치열하게 동족상정을 벌이고 있을 때에 이승만은 영구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은 간선제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게 돼 있었어요. 이것을 완전히 고쳐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직선제 헌법 개정안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맞서서 그 당시 이승만의 군정기 시대의 해방공간에서는 친일파의 집단이었던 민주당, 인천 김성수, 설산 장덕수, 고아 송기로가 만든 친일 주구 세력들의 정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승만과 협조를 했지만은 이승만의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정치적 이해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나와서 민주당이 중심으로 해서 내각 책임제를 갖다가 냅니다. 이것을 완전히 따벌레, 백골단 하는 폭력배들을 이용하고 당시 CIC 방척대 대장 김창룡을 시켜가지고 국회의원이 타고 있는 버스, 그때는 부산에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전부 기숙사처럼 집을 주고 출퇴근을 전부 다 공동으로 버스로 출퇴근을 시켰어요. 55명이 타고 있는 핵심적인 반이승만 의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국회의사당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라 방척대 지하실 고문실로 데려가서 민의원, 국회의원, 주권제민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고문을 행사합니다. 국회의원을 고문한다는 것은 국민을 고문하는 것이고 헌법을 유린하고 완전히 반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반인륜적인 이를 악랄한 일을 자기가 영구집권을 위해서 획책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부산 정치 파동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잠깐
민간인 학살 세 가지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51년 2월 달에 지사도로 입산한 여순왕장의 14인대 주력부대들이 근간이 되고 전국에서 모여든 자주통일과 나라의 진정한 참전 민족 정권을 수립하고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여든 발산들이 산청, 거창, 함안, 남한, 곡성 일대를 휩쓸고 다니면서 발산 투쟁할 때 거창에서 발산들이 출몰했다는 정보를 받고 들어갑니다. 여순왕전 때에 여수에 와서 가장 민간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입번도를 들고 죄 없는 우리 민간인들을 목을 치서 죽였던 김종은 당시 오연대 대대장, 오연대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을 배 타고 여수에 와가지고 여수에 지금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김종인이 악질 중에 일제시대 되는 시기에 헌병대 역할을 한 주구 이게 이승만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여수에서 공로를 갖다 인정받아가지고 치안국장까지 올라갑니다. 치안국장 올라가서 3대 국회의원 때는 유명한 국회의원 김선태, 완도 출신 김선태가 데모를 하고 이승만 정권 반대를 하니까 국회를 보고 저놈 잡아라! 이게 치안국장이라는 사람이 민의의 대표 국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놈을 잡아라가 했던 김정은이가 거창 양민 학생 사건의 주원 이놈이 거창의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거창 양민 사건은 알다시피 거창도 박상면에 700명의 민간인 학살자를 갖다가 7명 죽였는데 나중에 시체를 갖다가 전부 조사해보니까 노인하고 어린애들 여자들이 70% 사람들이 어떻게 발치산이고 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질된 사건을 갖다 덮었어요. 덮으니까 공출신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민주당의 서민호가 국회부장까지 됩니다만은 서민호 의원이 당시 30대의 소장파 의원으로서 굉장히 깡다고 센 인간이었습니다. 서민호는 와세다를 나오고 미국 콜롬비아까지 나와서 전남도시사 광주시장을 거쳐서 개헌에선 떨어지고 2대 국회의원 당선돼서 올라가서 반이서방 노선으로 섭니다. 비록 그 사람도 뭐야 친일 행적이 있지만 그 서민호 의원이 폭로합니다. 국회에서 거창에서 이 700여의 양민이 죄 없는 양민들이 학살당했다. 어린애를 이시해서 이들을 다 죽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진상조사단이 형성됩니다. 진상조사단이 형성되었고 기차를 타고 거창의 그 박산면으로 현장에 들어오는데 김정은이 이놈의 국군 장병들을 인민군 복장으로 옷을 전부다가 바꿔 입혀가지고 산에 매복을 시켜놓고 국회의원이 들어오는 기차를 대고 집중 사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게 총맞으면 다 죽게 되니까 놀래가지고 진상조사하고 뭐가 필요 없다고 되돌아가는 게 이렇게 방해를 한 놈이야. 이런 거창의 양민을 학살했던 것도 이승만입니다. 이것을 김종원이를 시켜서 덮었어. 두 번째 양민 학살은 또 있지 않습니까? 보도혁명 50년 7월 23일 이승만이 김창룡이가 적성지역 외에 있던 사람들을 일일이 인민군 치하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알다시피 보도연맹을 어제도 우파의 사법부의 괴수 중의 괴수였던 어제도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서북청년단
일제의 악질 검사 어제다가 이 제도를 만듭니다. 근거는 서북청년단 애들, 대동청년단, 족청, 이승만의 쓰레기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고대혁명을 학살하는 데 앞장서 32만 지그가 죽였다고 정부가 자유라는 숫자가 32만, 학자들에 의해서는 50만이 넘고 60만에 가까운 지하부는 우리의 동족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을 전부 소집을 해요. 의원군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 놓고 쌀 배급을 갖다가 군수물자 들어오는 거는 사령관을 이시해서 위에 있는 장교들이 전부 착복을 하고 장병들은 밥을 주지 않고 식량을 주지 않으니까 굶어서 죽은 장병들이 12만 이게 이승만이가 저지른 국민방위군 사건이에요. 이게 국회에서 진상조사가 밝혀되고 전부 들터나니까 나중에 김용근이라는 국민방위군 사령관을 사형을 시켰잖아요. 국민이 열어놨고 이런 악질적인 일, 이게 오늘날 이승만이가 저지른 반미주적이고 민간인 학살의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부산 정치파동에서 국회의원들까지 공무를 시키면서 드디어 직선제 개헌을 성취를 합니다. 도장을 받아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지가 대통령을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 직선제 개헌을 시켜가지고 입후보에서 이제 2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자유당이라는, 그때 자유당은요, 하늘에 나는 별도 딸 수 있는 권리거든요. 평당원도 통행금지 시켜놓고 순경들이 잡으면 나가 자유당 당원이라 하면 무조건 석방이야. 할 정도의 1인 독재를 할 수 있고 정말 독재적 정권의 악질적인 그런 뭐냐면은 악정을 저질렀던 이승만. 그래 놓고 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3선은 금지시켰어. 2번만 하고 3번 대통령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드디어 54년에 헌법 개정을 또 획책을 합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한 우리나라의 국부이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3선을 금지를 해제하는 헌법 개정을 갖다가 내놓은, 이게 유명한 학계에서 이르는 4.4.5.2 비용입니다. 그때 중의원이 정수가 203명,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를 하려면 136명의 찬성이 있어야 돼. 이게 재미있는 우리 역사는 참 재밌어요. 개표를 해놓고 보니까 자유당은 136명이 꼴 쓰셨어. 지금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래 골르나 저래 골르나 개헌이 통과된다, 헌법이 개정된다, 자신을 가졌는데 개표를 하고 보니까 135표, 한 표가 부족한 거야. 한 표가 부족해. 그 한 표가 부족해가지고 부결을 갖다 방도에 두드린대요. 예, 헌법이 부결됐습니다. 그 이승만이는 영구 대통령을 헤쳐먹으려고 헌법 개정을 갖다 했는데, 그러니까 한 놈이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냐. 그때에 막 동그라미하고 모르면 X를 해가지고 가부를 하는 동그라미하고 반대 X 하는 식으로 했더라면 간단할 건데, 그때는 한자를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 뭐 알다시피 한자는 나중에 뭐 70년도 돼가지고 없어졌지만 한자를 많이 쓰니까 허가라는 가짜이지. 오를 가짜, 허가한다는 가짜, 한자. 그 가짜에 앞 이구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구자하고 그 다음에 반대할 때는
안위부 밑에 그죠 부정한다 부결한다 하는 게 한자예요. 그러면은 찬성하는 사람은 가짜에다 동그라미를 표해서 투표를 하고 반대하는 의원은 부자에다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시 참 대한민국 참 이 역사를 보면 재미있어요. 경상남도 의령에서 당선된 사람이 이영범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천하의 무명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초등학교도 가지 않아. 모습으로 살다가 모습 살았어. 모습으로 살다가 강산을 발견해갖고 일확천금의 거부가 되어버린 거야. 근데 대한민국의 손 안에 들어가면 몇 사람 안 되는 거부가 된 거야. 그게 이영범이가 거부가 되니까 자유당 공천을 돈으로 사가지고 이승만한테 정치연금을 어떻게 많이 집어넣으니까 바로 공천을 준 거야. 그러니까 시골은 무조건 뭐냐면은 순정들이 이영범이 찍어야 돼. 그러니까 뭐 돈을 쓰고 막걸리고 뭐 밀가루고 막 도배질을 해가지고 당선한 거예요. 이게 일장무식에 이영범이가 들어갔는데 원내 총무가 이거 틀림없이 이거 걱정이 된단 말이야. 이거 왜? 가짜도 모르고 부짜도 모르는데 한자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가르쳐주기를 이 구자 알지? 이거 사각이 돼갖고 이 구자 그러니까 이거 뭐 안다 이게. 그러면 이 구자 된 데다가 동그라미를 쳐라고 이제 가르쳐줄 거야. 그러니까 이영범이가 들어가고 투표소에 들어보니까 가짜에도 이 구자가 있고 부자에도 밑에가 이 구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영범에 가만 보니까 밑에 이 구자가 크거든. 눈에가 많이 띈다면 이것도 그러더라고. 부자에도 동그라미를 쳐버린 거야. 부자에다가. 그래서 136명이 돼야 될 건데 135명밖에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갔다가 선포를 하지 않아요? 135표에 의해서 이 개헌안은 부결됐습니다. 박만일 특집. 이거는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한 번 박명이 두드러하고 통과된 거는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하루 지나고 나하고 이제 원내대장이니까 이승만이가 불타고 나고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야. 저거는 이제 떡뜯기로 있다가 보니까 그거 이영범이 갔다가 지금 뭐냐 뭐 저지르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 환장을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꽤 많이 쓰는 놈이 4452으로 계산합시다. 이게 어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 웃기는. 4452으로 하면은 135.233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136명으로 간주해가지고 쳐가지고 통과됐다고 다시 국회를 소집해하고 선포를 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한번 부결된 것을 다시 뒤집어 이게 나랍니까? 민간 회사가 어디 가도요 이런 짓들은 안 합니다. 상식이 있는데 이게 이승만이가 한 거예요. 이승만이가 4.4.5 개전에. 그래가지고 이놈이 뭐냐면은 48년에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유명한 이제 선거를 했어. 이게 입후보 한 게 누구냐 하면은 죽산 조봉암 선생님. 유명하지 않아요? 죽산을 1925년 조선공산당을 만들 때 박헌영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어. 구성 멤버 상에서 몽양 여운인 선생이 지도를 받아가지고 모스크바 공산대까지 돌아온 사람. 인천 강화도가 고향인데 인천을 근거해서 해서 국내에서 투쟁을 할 때 여러분의 손톱을 뺐어. 여러분 발가락 손가락이 아프면 얼마나 아픕니까? 신경쓰이고 산 사람의 손톱을 찢게 이놈들이 고문을 하면서 빼. 그래도 굴복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런 일이 한 인물. 근데 나중에 박헌영하고 완전히 이별을 하고 이별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헤어지고
부서적으로 강화도에서 당선해서 올라와서 있는데 죽산이 가장 친한 친구가 우파, 친일파, 이승만의 부하 중에 가장 권력을 많이 흔들었던 장택상 수도청장이었던 장택상 10만 석의 아들이에요. 예, 길고개 알다시피. 내 장택상이 친하니까 토지 계획을 해야 되는데 농림부 장관 까면 누가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적당 인물이 없는 게 전부 친일파들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장택상이가 자네가 들어가서 이승만한테 나가 소개를 하겠네. 이게 자네가 들어가서 토지 계획을 하소. 지금 이승만이가 토지 계획을 했다고 일부 유튜브에서 떠들고 아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 갖다 국민을 우롱하는 유튜브가 떠들고 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철두철미에게 토지 계획을 반대했던 건 이승만이에요. 그런데 장택성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축산조합원은 선생의 초대인 농림부 장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부에 가까운 토지 계획을 해서 소작인들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트신 분이야. 근데 이분은 이승만이를 때려잡아야 되겠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진보당을 만들라고 대통령이 후보를 하니까 250만 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진 거야. 개표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시골에 우리 전국에 그때 2,000개가 넘는 개표소가 있는데 개표를 할 때 가운데 죽산 조보금 선전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99표까지는 죽산표를 갖다가 접고 위에 이승만표 밑에 이승만표 딱 해가지고 이승만표를 갖다 전부 몰아친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승만이가 삼성개헌에 성공한 걸로 발표를 합니다. 이게 내용을 하니까 미국 CIA를 뿐만 아니라 전부 놀래버릴 때야. 아, 민심이 돌아갔구나. 이렇게 죽산이 만약에 2년 후에 다시 뭐냐면은 대통령이 나오면 완전히 죽산조봉 선수 대통령 된다는 걸 공포심이 난 거야. 그게 이거는 공산당으로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단대 이중관 집의 양명산을 잡아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고물을 하고 회수를 해가지고 내가 김일성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죽산 조봉호한테 평화통일 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갖다가 줬습니다. 하면서 뭐냐면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시도록 해놓고 축산 조병학을 사형언도를 때려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계시다가 사형 집행당해서 죽었잖아요. 축산이 자기가 죽기 전에 밥때가 되면 낮에 점심이 들어오면 밥 한 돌을 띄어가지고 창가에 올리면은 새가 날아와서 그걸 먹고 다음 날도 죽산이 사형당한 후에는 그 새는 날아오지를 안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간수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자 몽영경으로 100번 기고 죽산 조봉원까지 학살한 반민족 역적,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완전히 역적 중에 상역적이야. 용서할 수 없는 일기가를 오늘날 자기들의 할아비처럼 모시면서 이 나라의 정통성을 갉아먹고 있고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 독립운동 이 나라를 갖다 올바르게 만들라 했던 인사들을 학살한 주범 중에 주범은 이승만을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세불백년 권세 10년이라는 교훈대로 11년째 들어가는 60년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승만은 자격의 운명을 재촉합니다.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들이 드디어 교문을 박차고 경무대로 치고 들어갔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종로가에서 이마수 깡패들 집단위에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사진이 그날 아침 19일 날 동아일보에 도배를 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고등학생, 중학생들까지 나와서 4.19 혁명에서 이승만은 일주일 후에 4월 26일 드디어 하해성명을 내고 하와이로 정치망명을 했는데, 그때 경무대에 가서 이승만 빨리 정권을 내놓으라고 재촉한 사람이 당시 미 대사였다. 마키나 대사가 압력을 넣습니다. 당신 물러나고 이제 나가라고. 언제는 이승만을 이용해 가지고 분단을 만들고 동족 상정을 일삼던 명령들도 드디어 이용 가치가 끝나니까 헌신짝 버린, 그렇게 고국에 돌아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울고불고 했지만 죽고 나서 이서가 빠진 국군 동작동묘지에 지금 묻혀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4.18 데모를 만들었던 고려대 교정에 가면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누가 썼냐 하면은 조지훈, 청록파 시인 조지훈이가 썼어요. 그걸 제가 외우고 있어요. 사악과 불의에 항거하여 독재의 사슬을 끊고 정의의 함성을 터뜨린 그날의 군하고 여기에 도를 세운다. 역사는 세월이 흐를 때마다 이러한 정의의 함성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이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후세에 우리의 자손들이 이주적들이 무엇을 하다가 앉아 올바르게 진상규명을 했느냐, 올바르게 역사를 세우고 갔느냐, 올바른 정말을 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 일을 뭐를 했느냐는 것을 4.18 의거의 비석처럼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10번째 이 투쟁은 순간적으로 접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멈출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남은 일까지 법적으로 어떻게 진상규명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머지 끝까지 우리 생명이 다한 데까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 모든 것이 분단에 의해서 자주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 썩어 빠진 민족서의 한 페이지를 갖다가 완전히 고칠 때까지, 우리가 새로 쓸 때까지 정말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마지막에 성토대회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이자은 회장님은 이 현대사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우리 여순 사건 외에도 그 당시 이제 한국 전쟁 관련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 그리고 이승만의 어떤 이제 잘못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족회 외에도 10번째 성수대를 맞이해서 많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같이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여수 유족회에서 서장수 회장님과 김영미 부회장님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 9번째 대회 때 오셨었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살자 전국회 김선희 대외협력위원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자연 시인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항상 우리를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성능 짱짱한 앰프도 지원해 주시는 우리 공공노조 양규석 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통일중맥공은 동문선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철규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중가수 이수진 선생님 지금 이제 오늘 와서 노래로 연대해주기 위해서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다음 발언 넘어가기 전에 이 위원들 들을 수 있도록 구호 9번만 이제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새 음절만 같이 반복해 좀 부탁드리고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목박는 위원회 인사들을 즉각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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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1구 사건위원회는 역사 왜곡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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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님의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입니다. 오늘 서울유족회에서 매주 수요일 여순 관련 역사왜곡 저지 추동에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여순사건 서울유족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어느 유족회보다도 눈보라와 무더위 속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 결과로 2021년 6월 29일 여야 합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사건은 일제 식민 통치 후 자주 독립을 하지 못한 이승만 독재정권 탄생에 따른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현대사회 비극입니다. 국가폭력으로 학살된 영령님들에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물론 오랜 희생자의 아픔과 억울한 굴레 속에 평생 냉대 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유가족은 결정서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진상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함이 특별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경과 및 그 보고를 좀 갖겠습니다. 당시 여순사건의 시대적 배경은 아마 1910년 8월 22일 일사늑약이라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거의 식민 통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제일 뼈아픈 것은 반민족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아까도 우리 이자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악랄한 김창룡, 노덕술 이런 작자들이 반민족 특위 국회의원들을 아주 반공이라는 덫에 씌워서 이념적으로 빨갱이로 몰아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빨갱이 가족으로 오염되고 지역이 오염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 잘못된 군사정권에서 검경정부까지 오기까지 그런 이념적 논쟁으로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번 기회에 선거를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만은 끝까지 우리 투쟁은 멈추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반민족 특위가 1949년 6월 6일 날 해체가 됩니다. 6월 6일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민족 특위 해체일을 6월 6일 현충일로 잡은 것은 아이러니컬합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로 이후 19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 사건 때 1945년 이후 미군정합니다. 그때 이 여순 사건 나왔던 얘기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조선 인민의 아들, 조선 인민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주로 인민이라는 것은 국민을 칭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평범한 말씀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다. 14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인민의 진정한 군대가 되려고 봉기했다. 친애하는 동포여, 우리는 조선 인민의 복리와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한다.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 1. 동족 상전 결사 반대. 2. 미군 즉시 철퇴. 이것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이 1948년 10월 20일 15시 지금 이순신 광장에서 여수 인민대회가 열립니다. 1948년 10월 20일 여수시 중앙동 인민대회에서 1. 오늘의 인민위원회가 모든 행정기구를 접수한다. 2. 우리는 유일하며 통일된 민족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유하고 충성을 맹세한다. 3. 우리는 조국을 미제국주의에 팔고 있는 이승만 정부를 분쇄할 것을 맹세한다. 이것이 결의가 됩니다. 4.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민주주의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5.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모든 비민주적인 법령을 무효로 한다. 6. 모든 친일 민족 반역자와 악질 경찰관들을 철저히 처단한다. 이것이 여수 항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20일 드디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여야 합으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가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제일 의미 있는 것은 제1조 목적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1조 목적. 이 법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병해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명히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분명히 1948년 10월 19일서부터 1955년 4월 2일까지로 여순 사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 뒤에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벌써 진상보고서 기획단이 생기면서 여순 사건을 2개로 1950년 6.25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음모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잘 눈뜨고 불뜨고 우리는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1949년 전남도 통계 여순사건 통계입니다. 자료에 보면 인명피해는 11,149명의 인명피해입니다. 지금 신고 접수가 7,400여 건이면 아직도 통계 자료의 반도 한 60-70%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통계에 잡혀있지 않는 인원까지 한다면 계략적으로 27,00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저조합니다. 경과보고 사항에서 좀 중요해서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국힘당 이준석 대표의 그 협조 방문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유족들의 염원도 또 영령들의 염원도 있었지만은 당시 이준석 대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여수에 유학원 한 학생이 자기가 룸메이트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의원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은 논문이 풀이랍니다. 논제가 없습니다. 그분의 논제에 여수 항쟁이라는 논제로 논문을 썼던 것을 읽었다는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국회에서 21년 또 대표돼서 한 일주일 만에 출근하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풀어야 할 큰 숙제다는 것을 갖고 그때 당시 대표인 김기현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나왔다. 이것을 좀 공지해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불행함에도 2021년 1월 21일 맹어협위원회 위원 입촉장 수여식에서 당시 그 정부 김부겸 부총리님께서 마지막 아픈 손가락 여순사건 진사규명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유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라도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투쟁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당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그래 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고 불의 회장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거의 검토를 하는데 유족을 한 명 집어넣어라. 그래서 제가 크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책사유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족이 대표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재책사유면 위원도 선정을 안 했어야지요. 그래서 그놈을 갖고 끝까지 하다가 제가 미운 털이 박혀서 2기 위원회도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족은 하나가 돼야 된다. 아픈 소리를 합니다. 유족 앞에서는. 뒤에서 뒷담화 치는 유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유족께서 출연해야 된다는 것. 또 그 사람한테 항의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한 사람 것이 아닙니다. 유족 전체의 모든 것이 힘이 유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 했을 때는 우리 유족들께서 잊지 않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르쳐서라도 지탄해야 될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이런저런 가정에서 긴박함을 알고 저희들 그때는 2.8% 유족 결정이 됐습니다. 소위원회 유족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 1년여 남은 이 기간에 너무 저조하다. 수십 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공문을 날리고 해도 거기에 오늘 또 위원회 지원단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들 갈라치기가 아니야. 유족을 갈라치기면 자기들 집행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족은 그게 한쪽 갈라쳐서 편승하다 보면 우리 유족의 힘은 본류는 힘이 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 잊지 않으시고 지금은 짧지만은 너무 짧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하나가 돼야 되겠다. 또 그런 다른 이단 세력이 있다면 그건 체크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써가면서 했지만은 사실 저의 책임도 너무나 큽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우리 유족이 서로 갈라치기를 사용한다 해도 갈라서서는 절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지금 기획단에서 잠깐 문서가 유출이 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서운 것이 14연대 무장봉기를 14연대 반란으로 규정하고 진상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는 틀을 짜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사건입니다. 14연대 반란은 특별법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까 목적과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잘못 해석해서 14연대 반란으로면 반란을 일으킨 14연대가 우리 부모들은 거기에 동조했고 협조했고 반란 세력에 동조했고 협조했고 그런 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도리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세력에 협조하고 동조했다는 말로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투쟁해야 될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단을 전면 재구성해라. 또 1월 3월 30일인가 저희 이 조국 대표가 여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주에 마침 있으면서 조국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강주에서 여수까지 택시를 타고 조국 대표를 만나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진상보고서 기획단 구성이 특별법에는 여순 사건의 전문가 또 활동가 여순 사건에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고 은밀하게 잘못된 어느 뉴라이트 이런 다른 어떤 이 깡패 이런 대변을 했던 법률과 잘못돼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 그렇다면 국정조사 실시를 하겠다.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유족들도 잊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됐든 입법활동은 또 국정조사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진상보고서 기획단뿐만 아닙니다. 2기 위원회가
24년 1월 21일 날 끝났습니다. 이기위원회가 24년 1월 21일부터 시작되는데 최양원이 기획단 구성에 우리가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하다가 부랴부랴 자기들은 은밀하게 만들어 놓고 3월 6일자 발표를 합니다. 일은 바쁜데 1월 21일 해서 진상 우리 피해 신고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해야 될 위원회가 구성을 않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안에서 주구들 마음대로 우리 그 조문에 있는 이기위원회도 실질적인 전면 개천을 했다고 해도 또 남기는 유족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또 이기위원회도 이왕이면 객관적이고 앞으로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그 여순 사건의 유족들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 나라의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역사를 써야 된다. 당신들 또한 거기에 행정가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기록에 남는다. 어떤 지시나 불합리한 것 있으면 거절해라. 이것은 훗날 역사 교과서에 남는 자료다. 그래서 우리 유족들도 후세 교육에 분명히 역사 교과서의 여순 사건이 만들어져야 우리 영령들께도 우리가 얼굴을 들을 참 부끄럽지 않은 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의 3월 6일자 발표면서 거의 여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에 소위원회라는 것은 진상보고 심의 의견을 다루는 그런 그 위원회입니다. 임의적으로 아까 지침서가 기획단 보고서의 지침서가 유고가 연관 있음, 여순 사건과 연관 없음, 그러니까 이거 기각을 7건 8건 나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족의 악법 중에 악법이다. 왜 도안이나 도류나 도실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중앙위원회에서는 도안이나 도류를 해줘야지 이것을 기각시키느냐. 그것이 기각이란 사항을 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기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말은 해요. 근데 다음에 기각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각을 시키면 내가 예측하는데 6.25가 여순 사건과 연관 없고 6.25가 연관이 있으면 그러면서 기각시키면 100건, 1000건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유심히 잘 봐주셔야 됩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아예 삭제를 해달라.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도 재구성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 맺히겠습니다. 끝으로 호소합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순사건 특별법 취지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이로와 지역민들에게 반란 오명을 벗기고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며 용서와 화해, 굴곡진 현대사의 진실을 바로 세워 후대의 역사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4년 4월 23일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유족회에서 우리 서울유족회 투쟁하는데 힘써달라고 또 이제 금일봉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수유족회 김용민 부회장님께서 우리 이장 회장님께
준비한 김일봉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역에서도 우리 여순환경 서울유족회의 이런 활동,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죠.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지역에서 여기 올라오게 되면은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들고요. 그리고 관광버스 전세만 내더라도 한 대당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 서울유족회에 의지하고 우리 유족회의 활동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여순환경 서울유족회 활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계속 땅에 계시는 남여현 고모님께서 말씀 있겠습니다. 진상조사 기획단은 여야 합의 통과된 여순환경 11구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순환경 유족들은 75년의 세월 동안 국가로부터 무참히 핍박받고 소외되며 비참하게 살아왔던 유족들입니다. 무릇 국가는 백성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도한 이승만 정권은 미 군정을 등에 업고 친일 반민족 반역자들을 앞세워 여수 순천 동부유권 백성들을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1만여 명의 우리들의 부모 형제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당시 젊은 학생, 젊은 유능한 청년들과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고자 열망하였던 백성들이 왜 국가폭력으로부터 학살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군인 14연대 무장 봉기와 민간인 우리 부모 형제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1948년 이승만의 무자비한 공권력인 포고령과 계엄령으로 학살당한 우리의 부모 형제 원훈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썩지 않은 기억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 가슴에 칼질하는 제2의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기를 거부한 살인마 이승만은 포고문과 계엄령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의심스러운 자는 모두 사살하라고 하는 우리 부모 형제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2년 전 여와 야가 합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여순환경 특별법이 발의 통과된 사항을 부정하고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을 동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차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재판과 일반 재판과 재심 판결로 국가폭력에 무참히 살해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판사님의 진정 어린 눈물로 사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국가폭력에 의하여 죄 없는 양민이 학살된 사건을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과 배상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 기획단은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바라는 바입니다. 여순환경 서울유족회 남녀야,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행사 오늘 행사에 연대하기 위해서 민주가수가 지금 뜨거운 노래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노래 듣기 전에 우리 다시 가열차게 구호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과 시행령에 맞춘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인사와 여순 전문가로 당장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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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수순천 11구 사건 위원회는 진실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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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가수 이소진 가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리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아프죠? 예. 그래서 빨리 열심히 후딱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서서 하셔서 제 마음이 좀 쓰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한 10번 만에 이제 마음 먹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하니까 일체에 노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 더 멋진 무대를 준비했다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저 혼자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울분과 역사를 몰라주는 이 국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그 12.12 관련된 영화 나와서 온 국민이 다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엄청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이랬잖아요.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부디는 소탕을 당하고 될 것 같아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노래 해볼게요. 아프게 하지 말아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아프게 하지 마라. 줄여주세요. 눈물 흘려도 마라. 상처 주지 말고 파괴하지도 그냥 너머로 마라. 누는 대로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아프게 하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좌절하지 않게 하여라. 빼앗지도 말고 떨게 하지도 말고 그냥 아름다운 것들 바라볼 수 있게 하여라. 가만히 두어라. 아프게 하지 마라. 더 이상 우리 형제를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그 무엇도 내 이웃을 아이들을 이 세상을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마. 마이크 어딘지 모르시죠? 네, 마이크를 더 키우고 반주도 더 키우고. 네, 가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형제를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그 무엇도 내 이웃을 아이들을 이 세상을 더 이상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더 이상 우리 형제를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그 무엇도 내 이웃을 아이들을 이 세상을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마. 그 멈춤 좀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울림을 좀 떼주세요. 울림 뭐 되는 거예요? 죽여버릴까? 네, 그러면 떼주세요. 네, 손이 없어서 박수를 못 치신 거죠? 네네. 가사 혹시 이렇게 좀 들리셨어요? 네. 대한민국 역사에
아이들도 때려 죽고 어른들도 때려 죽고 뭐 옳은 일을 위해 일을 해도 때려 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가 보통 양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죽음들을 어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 매 순간 부를 때마다 추모를 합니다. 또 죽었다고 말해도 잡혀가고 이랬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 건강하게 끝까지 싸워주시면 저희 후대들이 또 이어받아서 쫓아 걸어가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는 뜻이에요. 꺾이지 않고 또박또박 걸어가 주시는 그 모습. 건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히 잘 지내면서 싸워주시면 계속적으로 저렇게 후배들이 쫓아가면서 열심히 같이 전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그런 싸움의 길에 저는 그래요. 이 투쟁이 내 마음에 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함께 할 수 있을까? 그저 분노만 있고 서러움만 있으면 싸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후배님들, 선생님들 애정하는 마음, 내 동지들, 내 옆에 같이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겨울에 그 여름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 스스로를 절대 놓치지 않는 나 스스로를 잘 지켜내는 그 마음으로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겨내리라는 노래를 하나 할 건데 틀어서 다음 노래 넘어가요. 천천히 기다려서 맞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그렇죠. 그게 다 키운 건가요? 아까 그거 더 키운 거예요? 잘 들리죠? 작게 들리네요? 네. 이게 더 키운 건가요? 네, 됐습니다. 오늘을 살아 우리 이겨내리라. 오늘을 싸워 우리 이겨내리라. 살아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리라.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거센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이 사랑임을 알기에 웃으며 함께하리. 오늘을 살아 우리 이겨내리라. 오늘을 싸워 우리 이겨내리라. 오늘을 살아 이겨내리라. 오늘을 싸워 이겨내리라. 서러움에 주눅들지 않고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중이 승리함을 믿기에 끝까지 함께하리. 오늘을 살아 우리 이겨내리라. 오늘을 싸워 우리 이겨내리라. 오늘을 살아 이겨내리라. 오늘을 싸워 이겨내리라. 오늘을 살아 우리 이겨내리라. 오늘을 싸워 우리 이겨내리라. 오늘을 살아 이겨내리라. 오늘을 싸워 이겨내리라. 오늘을 싸워 이겨내리라. 주제! 고맙습니다.
그냥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가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은 이 전문가를 불러놓고 사실 이 음반하고 반주 작가도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전지를 연결을 못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많이 좀 신뢰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제가 이제 필터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보시고 예,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좀 풍성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자연 시인님께서 우리 유족회를 위해서 시인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사가 좀 길어져서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힘드시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요. 이제 시인님 시낭송 듣고 우리 회장님 마무리 발언 듣는 다음에 오늘 행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리 아프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그냥 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로 지은 시는 아니고요. 74주기 때의 그 추모시를 다시 한번 방송하라는 언명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자 부끄러운 민족의 얼굴에 숯불을 끼얹는 여순항된 76주기 뼈마저 진토가 되었을 그 긴 세월에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고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민족적 원한, 오늘도 생생히 흘러내리는 님들의 핏물의 영혼을 적시고 어버이요 형제요 아들과 딸들 여기 모였습니다. 천년이 간들 만년이 간들 총성만이 쓰러진 골짜기에 흉화될 수 없는 순간들이 들리고 보입니다. 핏물 뚝뚝 떨어지던 삿자리에 쌓인 아들, 시신을 담은 달구지 끌고 올 때 그 시린 부엉이 울던 밤의 기억을 여수남쟁의 훈장처럼 배꼽 밑에 종구멍 달고 죽어서라도 항구하느라 먼 바다로 가지 못하고 수장된 애기섬 높은 파도를 영무하며 내 집 앞바다에 시신으로 들이밀던 그 처참하던 딸들의 아침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처럼 동선 좀 살려달라고 포승에 묶여 질질 울며 끌려가던 내 처절한 아비의 울음소리, 승냥이가 뜯어먹다만 내 겉의 얼굴을 무슨 수로 잊으리요. 손가락 틈에 의해 번역편이 되었던 수십 수백 발의 차라리 사이키델릭한 총성을 울리던 그 대낮의 운동장을 불타는 로마요 일찍이 인류사에 다시 오는 불타는 여수 도시 하나가 공권력에 의해 전봇대 하나 없이 불길에 완전히 휩싸인 날들을 무슨 수로 잊을 수 있겠습니까? 5월이면 은어가 뛰던 선진강 따라 보성강 따라 강변 모래밭 자라가 숭덩숭덩 알을 낳는 오늘도 유족들의 가슴엔 여전히 시뻘건 피눈물 흐르는 2024년 4월 외세 야수를 등에 쓰라고 남루한 조국을 구하다 먼저 간 동학혁명의 의병들, 피로써 오류어리면 우후죽순 달을 찌를 듯 대나무로 환생했건만 내 결의 대동포를 향해 시퍼런 하늘에 대고 죽창으로 칼춤을 추던 광기의 역사를 도려내지 못하고 76번의 성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님들의 이름에 더 씌워진 빨갱이라 빨치산이라는 오명, 한치 흑역사도 청산하지 못했던 그대의 오류가 부끄럽고 죄스러운 시대로 오늘날 이어지고 있으니 이 또한 어쩝니까? 그러나 공부는 떼짝으로 덮을 수 있으나 진실을 무엇인들 덮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억울한 시신 높다랗게 쌓아놓고 하늘을 향해 인신공양하듯 불태우던 머리 푸른 귀신처럼 새까맣게 하늘을 메우고 너울거리던 그 섬찟한 밤의 연기를 떼지역 까마귀 내려앉던 지리산 골골마다 처형장에서
공의 다리가 거저 껑청하겠습니까? 남도 땅 어디 하나 님들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우로 노는 동백과 다운형이 거저 자지러질 듯 붉게 피겠습니까? 동족에게 총칼 겨누라는 봉건력에 결사항전으로 대항했던 국방경비사령부 여수 제14연대에 뜻맞추어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받은 것 없는 나라지만 내 나라 내 백성밖에 없는 민초리리여 여수, 순천, 도성, 벌교, 광양, 구례, 곡성 등 오로리 고든 남도의 민족들이여 자주국방, 만능, 평등, 세계 평화를 기치로 정의의 민주를 이 땅에 심기 위해 이때와 같은 제국주의에 항거하고 그 앞잡이가 된 통합정치의 주부로서 정면으로 도전했던 불굴의 정신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고 면면히 이어갈 것을 맹세합니다. 마지막 남은 금가락지 하나 구워줄 수 있으나 자주국방은 절대로 구워올 수도 빌려줄 수도 없음을 님들의 피값으로 깨닫는 오늘 인류사에 다시 없을 잔인 무도의 극치 타민족 대량 학살로 불을 걸터듬는 제국주의의 자본주의의 허상들이 지금도 날뛰고 있는 지금 악귀 중에 악귀의 그 하수인들 다시금 이어가려는 악마의 공권력이 또한 태어났으니 님들의 원한을 방치한 죄과가 지금 한반도의 내수까지 차올랐습니다. 외세, 거머리 같은 방도국가, 허기진 사자, 미국 즉각 철수를 힘껏 외쳤던 정의로운 기계세요. 무상몰수무상 분배라는 선대 대대로 내려오는 누대의 가난을 부재하고 불평등 타파를 외쳤던 애국 애민의 진정한 선각들이여 빨갱이 빨치산이란 흑두건을 벗고 8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표창하여야 할 가엾은 영령들이여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전 인류의 이름으로 정명하오니 억울하고 또 억울하게 죽어간 시퍼런 청춘의 불꽃들이여 이제 길을 잡으소서. 쓰지 못할 우물에서 폐가에서 강산나무 뒷그늘에서 볼마다 음습한 제너머 처형장에서 서황락에서 지나는 나그네 발길 가마도는 피맺힌 원한의 귀신으로 도깨비로 출몰을 거두고 이제는 갇혀있던 족쇄를 풀고 삼도천 건너 평원의 바다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여기 머리 숙인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 하루 같은 평생을 살았으며 썩을래야 썩을 수 없는 기억을 가슴에 안고 76년 마르지 않는 피 흘리며 살아온 당신의 눈 속에서 유전하던 피부치들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은 당신이 남긴 유족들조차 어느 날에가 하늘이 내리는 마지막 선고를 달게 받으며 이승을 떠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님들이여 그 육신 삼천리 금수강산의 꽃으로 해마다 철마다 환승을 거듭했던 억울한 원혼들이여 이제는 그 길고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 진정 영혼의 해방을 맞이하옵소서. 이젤랑 조국의 걱정 후예들에게 맡기고 평강의 꽃 가득한 하늘나라에 올라 영면하시옵소서. 근데 우리 작년에도 친혼식 오셔가지고 낭송을 해주셨죠. 그럴 때마다 우리 유족들이 마음을 절절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가 9번째 행사 때 선거대회 때 참석해서 이제 발언을 해주시고 그때 갑자기 발언하신 바람에 준비를 다 못하셨다고 다음 행사 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아까 읽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학살자 정국태 행정위 대외협력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연결하러 있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 사건 조사 보고서 기획단 배치 집회에 그동안 주관해 오신 이정훈 회장님과 여순 사건 유족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민간인 학살에 십수년간 함께해 오시던 산청, 보성 등 여러 지역 유족님들께서는 사전에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진화의 마음대로 사건을 여순으로 이관시킨 김광동에 불같이 화를 내며 유족들이 항의를 하니 어쩔 줄 몰라 변명하고 있는 김광동은 직무유기와 집권남용으로 언젠가는 꼭 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돈만 안다는 이 자존심 상한 이 프레임을 국가가 만들어 놓고 우리 유족들 그 돈 없어도 여태까지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입니다. 국가가 사과를 하고 나면 배보상은 저절로 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거리보다도 못한 집거리 보상을 해주면서 유족들은 돈만 한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그런 소리를 국가에서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학살을 당하신 분들 너무나 억울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입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투쟁을 여러분들이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이 멀지 않았습니다. 야대 여소의 전국에서 필사의 노력을 연대단체와 함께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대화협력위원장 김선희.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이장 회장님께서 총표대 10번째를 맞추면서 마무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아침 10시 반에 여수회장하고 저하고 우리 이것들하고 간담회를 시청해서 1시간 좀 이상 간담을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또 28일 날 원래를 오늘 저녁에 제가 카톡을 올릴 테니까요. 28일 또 전부 출석해가지고 자세하게 금요일 일정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익이 지금 들어와서 2기에 들어와서 지금 3월 28일 하고 소위원회 2번 열렸어요. 2번 열렸는데 3월 28일에 42명 결정하고 오늘 당장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포를 개인들한테는 다 통지가 아직 안 갔습니다만 말을 해도 됩니다. 공적으로 국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난 4월 18일 날 100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서울유족회들도 몇 사람 들어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곧 중앙위원회, 소위원회가 통과되면은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결정을 통과를 해야지 확정이 됩니다. 그리 되면은 그 명단을 142명의 명단을 바로 전남도청으로 명단이 내려갑니다. 그럼 전남도청에서 각 개인한테 등기 우편으로 전부 유족 결정 통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이달 한
20일, 빠르면 20일이나, 이달이 아니라 4달 중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으십시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오늘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진상규명 속도,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 여부,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고, 내가 뭐냐면 야단을 많이 쳤어요, 지금 단장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국무총리 면담 요청을 지금 시청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후임 총리가 결정되면 면담이 곧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최고의 결정권자인 국무총리를 만나서 여러 가지 단편을 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은 오늘은 정말로 10번째까지 우리가 음력서를 세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들 몸도 좋지 않으시고 또 생활에 관련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시간을 그냥 희생을 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참가해 주신 데서 그 다음에 정말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투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역사는 되돌아 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하고 배신하고 교활하지만 시간과 공간은 영원히 그립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서필 기전입니다. 바르게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